혹시 3년 전 유튜브에 출연한 환경미화원 부자 사치나님에 대해 아시나요? 이름과 달리 이분은 환경미화원 분인데 경매를 공부해서 2년 만에 27억의 자산인 11채의 빌라를 낙찰받고 환경미화원 수익과 월세를 합치면 월 1,000만원 이상을 벌고 계십니다. 이분의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 핵심은 월에 버는 금액보다 벌어들이는 수익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부자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는 받는데 현실은 최저시급인 200만원 밖에 못 받던 저라서 나는 언제 돈을 모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부자가 된 사람들은 너무 많고 그게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구별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부자들, 성과가 있는 사람들로만 조사해봤더니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후 그분한테 방법을 여쭤보니 우선 돈 모으는 거에 집중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해주시는 다양한 방법들로 실제로 적용해보면서 20살 나이에 4천만 원을 모으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하나 해보면서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방법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는 관리 방법입니다. 먼저 고정 지출만 딱 확실하게 파악해 놓는 것입니다. 월세면 월세, 핸드폰 비용이면 핸드폰 비용 등 고정 지출의 전부를 파악하고 그중 줄일 수 있는 고정 지출이 있는지 보고 줄여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비용을 7만 원 이상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토스를 이용해서 저렴한 요금제를 찾고 요금제를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실제로 저는 토스에서 하는 이벤트 요금제를 이용하여 59,000원짜리 데이터 통화 문자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달에 2만원 환급해주는 이벤트라서 39,000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는 찾아볼수록 날짜에 따라 더 저렴한 방법이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보험도 토스에선 나이에 맞는 알맞는 보험이 들어져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또래에 비해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상담받는다고 거기서 보험 드는 거 아니니까 토스의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소한 지출이라도 그 지출이 고정 지출의 카테고리라면 엄청나게 무서운 돈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혹시 안 쓰셨던 분들이라면 가계부의 원초적인 목적은 내가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노트를 적으셔서 내가 오늘 얼마나 썼는지 하루하루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금방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되실 거예요. 습관은 약 21일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내 몸이 인식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21일이면 딱 21일까지만 한다, 20일까지만 한다, 19일까지만 한다, 이런 식으로 남은 일자를 줄여가시면서 절약공책을 쓰신다면 마지막 1일까지만 한다 할 때 그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보통 신용카드라고 하면 실적이 있으니까 조금씩 사용하고 갚으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많은 사업가분들의 스승님인 김승호 회장님은 신용카드를 다 자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갚는 포지션으로 돈을 사용하다 보면 내가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감 자체가 안 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절약하기 전에 신용카드를 만들어 쓰라는 주변의 말을 듣고 버스카드와 연동돼서 같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한 달 정도 사용해보니까 내가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도 잘 모르고 한 달 뒤에 큰 요금이 청구되니까 매달 말일이면 마음 졸였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듯 실제로 내 돈의 움직임이 보이고 내가 사용한 만큼 돈이 줄어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자제력도 함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턴 무이자라도 할부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앞으로 꼭 보이는 소비들로만 하시면서 절약하기 시작할 테니 무언가 구입한다면 꼭 한 번에 돈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것들로만 내 금전적인 수준에 맞는 소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자입니다. 자전거라고 하면 절약이랑 관계가 있나? 흔하게 따릉이를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저희 주변엔 잘 안 타고 방치하는 자전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는 당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만약 출퇴근 거리가 30분 정도의 안팎이라면 무조건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실제로 당근에서 30만원짜리 전기자전거를 구매해서 약 1년 동안 30분 거리를 출퇴근하면서 교통비를 절약했는데요. 한 달을 매일 출근하진 않지만 출근하지 않는 날엔 어디 놀러도 가고 근거리에 이동도 하기 때문에 계산을 30일로 잡고 해보면 버스 값인 1,450원, 왕복인 2,900원에 30을 곱하면 87,000원이 됩니다. 이를 1년으로 계산해보면 104,400원이라는 큰 돈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당근에서 30만원짜리 전기자전거를 타면서 일주일에 100원 정도 되는 전기세를 내고 탔고 1년에 5,000원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돈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당근에서도 그냥 시세에 있는 전기자전거를 사는 것보다 급하게 판매하거나
가볍게 수리해서 탈 수 있는 물건들로 구매해서 1년 뒤에 판매를 해도 3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를 골랐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30만원짜리 전기자전거를 타면서 교통비를 1년 동안 5천원 정도 냈고 1년 후에 자전거 정비도 하고 이것저것 액세서리도 달면서 35만원을 받고 다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자전거를 타면서 교통비를 절약했다기보단 요즘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약 100만원 이상의 자전거를 타면서 절약하고 있지만 이 자전거도 정말 저렴하게 구매했고 가벼운 수리를 했기 때문에 1년 실컷 타도 같은 가격에 판매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계발 비용조차 줄이자입니다. 저는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책을 읽기 시작하다 보니 책에 사용하는 돈들도 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책은 당근에서도 잘 나오지 않고 종이책보다 저렴한 전자책은 읽는 맛이 없어서 종이책을 저렴하게 살 방법을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 역 근처에 알라딘이라는 중고 서점이 있었어요. 처음엔 알라딘에는 내가 원하는 책들이 없지 않을까? 의미심장한 마음으로 갔지만 만약 없다면 다른 알라딘 지점에서 택배로 주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후 매장에 직접 방문해보니 오히려 너무 좋은 책들도 많고 예전에 나왔지만 엄청나게 반응도 좋고 잘 써서 베스트셀러인 책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금액을 쳐주진 않지만 방치되고 있는 상태 좋은 책들도 전부 가져가서 판매도 가능해서 두 번째 방문엔 판매로만 5만원 정도를 벌었어요. 집에 있는 헌책들도 다 정리돼서 너무 시원했죠. 심지어 나오지 얼마 안 된 신권도 판매하고 신권을 읽자마자 바로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무조건 저렴하게 책을 구매하고 읽을 수 있었어요. 제 책장엔 약 100권이 넘는 책들이 있지만 이 책의 70%는 다 알라딘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는 1일 소비 제한제, 하루 만원으로 살아보기입니다. 한창 돈을 모을 땐 이 방법도 정말 효과적인데요. 하루 소비 한도를 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월 30만원 기준으로 한도를 잡는 것이죠. 하루를 기준으로 돈을 관리하면 월 예산을 넘어가는 일도 거의 없고 만약 하루를 집에서 생활하거나 돈을 아꼈다면 남은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게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은 돈들은 스스로 치팅데이처럼 보너스데이로 정해서 조금 더 큰 소비를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보내면 됩니다. 이는 절약의 동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꼭 해줘야 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심리적으로 제약이 강력하기 때문에 큰 돈을 쓸 수 없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심지어 매일 목표를 달성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면 절약 습관도 자리 잡게 되는 거죠. 회사 다닐 때 밥도 사 먹고 커피도 사 먹느라 돈을 자꾸 사용하게 되었었는데 하루에 만원으로 해결하다 보니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게 되고 더 저렴한 음식을 찾게 되니 재미가 붙어서 더 창의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제가 적용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 5가지 방법을 한 번씩 적용해 보시면서 궁금하신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도 해드리고 같이 절약하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 부자가 되기 위해 절약하면서 구매하려고 다짐했어요. 어린 나이에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보니 주변에선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가 집을 어떻게 사? 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사야 되겠다는 진념 하나로 공부하고 책을 읽다 보니 집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인 경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실제로 20살에 집을 낙찰받아서 1억이라는 수익을 내었습니다. 경매는 집을 구매하려면 단돈 1,000만원? 입찰 보증금만 가지고도 무조건 살 수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 집들도 분명 수익은 나고요. 하지만 저는 투자는 안정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매로 집을 구매하려면 단순하게 집을 저렴하게 사는 것보다 확실하게 공부해보고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경매를 공부하시다 보면 수익률도 계산하고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초 공부만 하면 완벽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최근에 제 쇼츠를 보시고 구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정보를 받으실 거라고 기대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많은 좋은 정보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